누구나 저마다의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기 마련. 때론 울기도 하고 때론 웃기도 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 하지만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유독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슬퍼도 웃겨야 하는 개그맨들이죠. 아침에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매 주말마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물해 주었던 개그맨 김시덕. 요즘 그의 주요 활동 무대는 안방극장이 아닌 본인의 집이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아침밥 어때요?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성기만큼이나 요즘에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김시덕. 바로 물샐 틈 없이 챙겨야 하는 한 사람 때문이래요. 아들씨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아들씨 더 살래? 더 잘래? 안 돼.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저희 아들입니다. 아, 머리 뜨고 매일 아침 초등학생인 아들과 등교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빠 김시덕의 목. 아들씨 일어나야 됩니다. 식사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만큼은 꼭 챙겨 먹인답니다. 민결아, 아빠 아침밥 어때요? 토마토 케첩 맛. 얘 지금 무슨 맛이 있겠으면 눈 뜨자마자 지금 와서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아침밥을 너한테 왜 주는 줄 알아? 탄수화물이 들어가야지 뇌가 움직이는 거야. 아침밥 먹고 학교 가는 거랑 안 먹고 학교 가는 거랑 공부하는 능률이 틀리대. 아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다정한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드셨습니까? 아 모릅니다. 괜히 무리했습니다. 아, 무리했습니까? 혼자서도 등교 준비를 척척 해낼 정도로 성장한 아들. 어느새 아빠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옷 갈아입고. 이제 카메라 있다고 문 닫는 거 봐요, 이제. 아, 못 찍어요? 못 찍지. 왜냐면 옷 갈아입을 때는 이제 노출이 있을 수 있어. 이 문 잠그는 소리도 봐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이 성장한다는 증거잖아요. 아, 근데 그게 뿌듯해요. 그러니까. 뿌듯해요. 지가 뭐 혼자 하고 부끄러운 것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아, 그런 거 보는 게 부모의 그 보람 아니겠습니까? 스톱.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마음이 놓인답니다. 잘 갔다 와. 다녀오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줘. 여기 딱 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들을 학교에 챙겨보내고 나서도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는 김시덕. 그 사이 개그맨에서 주부로 전업이라도 한 걸까요? 아유, 뒤다. 살림하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살림도 은근히 힘들어요, 이거. 진짜 주부들 막 무시하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이것도, 집사람. 여보세요. 잘 도착했어? 거긴 어때? 여기 그냥 뭐 비슷하지 뭐. 민결이는 지금 뭐 해? 민결 학교 갔나? 학교 갔지. 밥도 먹었어. 알겠어. 민결이 좀 잘 챙겨주고 학원 숙제 같은 거 되게 많거든. 응. 그런 거 좀 잘 했냐고 물어보면서 챙겨서 학원도 보내고 집안 청소랑 빨래 다 했습니다. 아유 수고했어. 잘했네. 사랑해. 민결이 잘 챙겨 보내시고요. 아, 사랑해 하면 나도 사랑해 해줘야지. 끊으십시다. 어떻게든 끊으려고 알겠습니다. 네. 네. 아내분이 직업이 승무원. 비행소녀. 그래서 비행소녀. 비행소녀. 길 나가셨구나. 1년의 절반은 비행 스케줄로 집을 비운다는 아내. 이불 정리는 아무리 가르쳐도
아침에 나간다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안 해요, 안 해. 해줘야 돼. 아들이 엄마의 빈 자리를 느끼진 않을까 아빠가 나서 부지런히 채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부 김씨 덕에 내공이 느껴지는 흐트러짐 없이 반질반질한 집안 살림살이들. 그런데 어째 집안의 개그맨의 흔적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기억나세요? 아, 골목대장 맞박이를 뭘로 먹어? 맞박아 요게 이제 그때 실제로 썼던 가발. 지난 2001년 데뷔와 함께 주목을 받은 김씨덕. 연기하는 캐릭터마다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죠. 제 인생에서 많은 코너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돈을 벌게 해준 코너는 맞박이. 그때 당시 제가 해당 페이가 한 800 정도. 그 당시도. 네, 그 당시도 800을 받고 다녔죠. 하루에 행사를 뭐 많이 하면 뭐 7, 8개? 그 맞박이 콧물 그리고 대머리 가발 쓴 채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이 검문할 때 아 이렇게는 못 한다고 하면 아 죄송합니다 가발 벗고 콧물 지우고 그야말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그가 2011년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진 이유. 이름도 낯선 희소병을 앓고 있다는 김씨덕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병원에만 오면 긴장이 된다는 김씨덕.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에 희귀 난치병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질환 중에 하나고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 한창 많이 염증이 진행이 돼서 움직이지 못할 만큼의 이 경우에는 서 계시는 것도 어렵고 척추마디가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 지금으로서는 완치라기보다는 완치에 가까운 관해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처럼 운동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 매우 좋습니다. 호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기엔 이른 상황. 통증이 어떤 걸 느꼈냐면 목, 어깨, 뭐 견갑골, 허리, 관절 이런데 송곳으로 막 찌르는 느낌이 막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 통증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국 가서 회의실에 참여해도 집중이 안 되니까 개그도 좋은 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일들도 다 안 풀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는 고치려고 개코온을 하차를 했어요. 밀려드는 통증에 자신에겐 심장과도 같은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떠나야 했던 김씨덕. 그가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발병 이후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았죠. 줄넘기를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보이나요? 운동을 계속 했어요. 건강하려고. 척추에 염증이 생겨 움직임이 둔해지다가 결국엔 변형까지 일어나는 강직성 척추염. 아직까지 뚜렷한 완치법이 없는 병인 만큼 그가 매달릴 수 있는 건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나빠지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몸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내 면역 세포가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을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제가 막 방탕한 생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잠도 안 자고 맨날 놀고 이러면 분명히 또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관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게을러지면 언제든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불안한 동반자가 생긴 거죠. 운동을 마친 그가 또다시 급히 향한 곳. 우와! 아이 깜짝이야. 날씨도 좋고 학원도 안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아빠 씨한테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TV. 저쪽 냉장고 아무나 안궁 안 해? 왜 안 해? 깜짝이야. 사춘기. 아빠 오춘기다. 아빠 오춘기. 어쩌라고 김연기잖아. 갱년기는 남자가 오는 게 아니야. 환상의 개그 콤비라 해도 손색이 없겠네요.
그런데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에 어울리지 않게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설거지는 너를 위해서 일부러 남겨놨어. 반년만 지나면 중학생인데 설거지하고 밥하고 너 다 할 줄 알아야 돼. 익숙하게 설거지를 해내는 13살 아들.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한 아빠 김씨 덕의 남다른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설거지 시키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안 좋아요? 왜요? 자기 애를 자식한테 미루는 게 안 좋다고 보여요. 또 아빠. 시덕 아빠다, 시덕 아빠.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애 고생시키려고 설거지 시키고 이러는 거면 옆에서 지켜보지도 않죠. 저 애 할 일 하면서 저기 가서 누워있으면 그게 나쁜 아빠지만 그래도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는.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아빠 김씨덕. 그런데 아이와 함께 먹는 저녁 메뉴가 닭발이네요. 제가 아무리 매운 걸 좋아해도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즈를 얹어서 녹여주면 좀 덜 매우니까. 강함과 부드러움이 섞인 김씨덕만의 독특한 훈육법. 매운 닭발과 찰떡궁합인 주먹밥도 함께 준비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야. 닭발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부모보다는 뭐든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할 때 즐거운 형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답니다. 계란 3개. 부자가 합심해서 만들어낸 저녁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아, 맵다. 입맛도 부전자전인가요? 매운 닭발을 맛나게도 먹는 아들 민결이. 닭발 좋아하는 조딩입니다. 너 나중에 이런 거 할 줄 알면 여자친구 생기면 네가 한번 해줘봐라. 여자친구도 얼마나 좋아하겠냐. 여자친구 없어? 여자한테 인기 많고 싶지 않아? 왜? 아직까지 아직까지요? 아빠가 어른 돼서 여자한테 인기 엄청 많았어. 어떻게 엄마 만났어? 엄마가 아빠 소극장에서 공연할 때 대학로에 공연을 보러 온 거야. 그래서 아빠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공연 끝나면 맨날 기다렸어. 그래서 서로 좋아하게 된 거야. 거짓말 같은데. 뭐가? 엄마 아빠 여자 진짜요? 인걸 줘봐. 증거? 막 팬레터 막 이만큼씩 좀 이따 보여줄까? 응? 보여줄게. 아들씨, 너 아빠 옛날에 여자한테 인기 많았다는 걸 안 믿어주니까 이거 다 챙겨왔어. 이거 아빠가 이거. 아 하는 김시덕 오빠. 그거 봐. 예. 너 이런 거 받아봤어? 이런 거 봐. 상장 읽어봐. 개그맨 김시덕은 사람을 웃겨주고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결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아빠 이렇게 펠레터들 이상해요. 뭐예요? 아빠가 이상한데 말이 써 있는 게 이상하죠. 팬들이 진짜 있었다는 거 못 믿겠어요? 이제 믿기는 하겠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를. 제 아무리 인기 스타도 가족에겐 그저 가족일 뿐이죠. 아들의 잠자리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다정한 아빠 김씨덕. 뽀뽀 한번 할까요? 뽀뽀 한번 합시다. 턱수염 한번 찌릅시다. 턱수염 한번 찌릅시다. 가라고. 이제 뽀뽀하면 난리 나요, 싫다고. 턱수염 때문에 아프다고 난리 납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정성을 쏟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PD님이 보기에도 밝죠. 밝고 구김살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삶이에요, 저게. 저게 어렸을 때 제가 꿈꾸던 삶이에요. 자, 경상도요. 내 알을 낳아도. 대중에게 늘 큰 웃음을 선물했던 개그맨 김씨덕.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지금껏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아픈 가족사가 숨어 있습니다. 비투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뭐 비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겪었죠. 아니 방송국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갚으래.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 아니면은 너 녹화장에서 내가 돈 안 갚는다고 소리 지르고 막 의학 죽이고 다 엎어버린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처음엔 좀 줬죠. 몇천만 원씩 이렇게 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거 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천륜을 어떻게 끊냐는데 저는 끊었어요. 천륜마저 끊어버리게 했다는 말 못할 사연. 대체 김시덕과 부모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나이도 이제 어느덧 40대에 왔고 말해도 상관없겠다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사생아예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뭐 아버지는 본인의 가정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뭐 저를 이제 키우시다가 이제 본인의 행복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셨고 9살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자라게 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혼외자로 태어난 그를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마저 쪽방 하나 얻어주곤 겨우 9살인 그를 혼자 두고 떠나버렸죠.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 쪽도 곤란했고 어머니 쪽도 곤란했구나라는 걸 알아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릴 때 미안해했어요. 죄송해했고 부모가 되고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를 잘못 키웠다는 것도 알게 됐고 절대 내 부모님처럼 아이를 키워서는 안 돼. 머리가 멀어 보이는 혹독한 어린 시절을 딛고 그는 어쩌다 개그맨이 된 걸까? 돈 없죠, 가난하죠, 안 씻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학교 가면 누가 절 좋아하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한다거나 선생님 흉내를 낸다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웃기니까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었던 거죠. 사실 웃겨서 친구들이 내가 한번 웃겨주면 친구들이 도시락 같이 나눠 먹어주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웃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의 혹독한 어린 시절은 그를 개그맨으로 성장시켰고 숱한 아르바이트 경험들은 자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주었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격세지감. 얼마 전까지 그가 매일 다녔다는 거리. 여기서 제가 장사했어요. 여기서 2009년부터 장사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가게를 넘겼죠. 아, 여기서 장사하셨던 거예요? 네네. 여기 장사하다가 뭐 더 이상 뭐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세상에 와버렸으니까. 코로나19의 여파로 운영하던 호프집을 정리했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답니다. 정 직원만 10명이 넘었던 큰 규모의 가게. 13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죠. 것 같더라 진짜. 언제부터 막 집합금지 오고 그랬지? 20년 5월부터 20년 5월부터 이제 집합금지 아예 가게 문 못 열고 막 거리두기 해갖고 거의 2년을 고생했지. 2년 고생했지. 문 닫기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해 주니까 재료하고 다 버리고 과일하고 반품도 안 되고 냉동실에 방 하나 뜨고 주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알았죠. 야, 말도 안 됐지. 힘들었어. 희생해라. 이거지. 결혼 안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괜찮은데 가정이 있는 사장님들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치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잘 된다는 믿음으로 평생을 버텨왔던 김시덕. 하지만 속수무책인 상황 앞에서 그의 신념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집사람이나 아들한테는 뭐 걱정 안 끼치려고 가게 갔다 올게 하고 가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문 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문 닫고 있는데 월세는 또 내야 되고 직원들 그래도 최저 월급은 또 챙겨줘야 되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막 귀에서 막 심장 뛰는 소리가 막 들리고 환청 들리고 막 와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 잠들자고 더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 아들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입고 싶은 거 입히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게 해주는데 이 행복이 어떻게 해서 깨질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차라리 고아원 아이들이 부러울 정도로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김시덕에게 가족은 평생 이루고 싶었던 꿈, 그만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존재죠. 핸드폰 가져갈 거지?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져가면 아빠를 혼내야지. 아빠를 혼낸다고? 이런 아들입니다. 아빠를 혼낸답니다. 곧 있으면 아빠보단 친구들을 찾을 나이가 될 아들. 오늘 재밌게 놀아야지. 재밌게 살아야 돼. 인생은 힘들게 살면 안 돼. 그만큼 아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아빠 김시덕. 친구들은 주말에 보통 뭐해? 놀러 가지. 숙제하고. 너는 숙제 안 하고 지금 여행 와 있잖아. 숙제 많이 밀려 있어? 아니. 뭐뭐 남았어? 학교 숙제. 학교 숙제는 금방 하지 않아? 응. 학원 숙제가 힘들지? 학교 숙제 별거 없어. 오늘 늦게까지 놀아도 되겠네. 틈만 나면 단둘이 훌쩍 여행을 떠난다는 아빠와 아들. 오늘의 목적지는 전라북도 임실. 야, 대박.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어딨어? 저기 있다. 재훈이 형. 잠깐만 기다려. 이거 커피 대박 났는데?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 반가워. 어째 낯이 익은 이 사람의 정체는? 생활 사투리에서 전라도 역할을 맡았던 개그맨 이재우 씨입니다. 뭐야? 아따 거시기 어요. 어따 거시기 어요. 나는 당신을 개그 전성기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이죠. 얘가 민결이야? 많이 컸지. 요만할 때 봤어요. 야 너스 내려봐봐. 많이 컸지. 카페 대박인데? 나 지금 정신이 없다 지금. 장난 아닌데 장사? 좀 여유로울 때 왔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바쁠 때라. 대박. 추천 잘했어? 어우야 주차할 데가 없어 여기 난리야. 민원 들어오고 난리야 지금. 이야. 이재호는 몇 해 전 개그맨 활동을 정리하고 임실에 내려와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개그맨으로서 전성기를 함께 했었던 두 사람. 장난 아니었잖아 진짜 우리. 그때는 인기 많았지. 장난 아니었지. 나는 정말 내가 사람들 인파에 둘러싸이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나도 의아했지. 너도 의아했지. 나 스스로 왜 나를? 그러니까 왜 나를? 참 이상한 거. 대중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대중은 거의 아이돌급이었지. 그러니까 유행어의 힘이지. 다 따라하고 뭐. 아이돌급이었지. 내가를 나도 해서 났잖아. 아빠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아? 맨날 들어요. 누구한테? 아빠한테? 그러지 마. 애한테 그러지 마. 얘 아니면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지 마. 옛날 얘기하니까 그래도 뭔가 여기가 뻥 터지는 느낌이다. 야, 근데 너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막 하고 그러진 않아? 하고 싶 거? 개그를 다시 하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 개그? 개그는 솔직히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하지. 기회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많아져야 돼. 이거 우리 몫은 아니거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저기 아니지. 제작진들이 좀 어떻게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또 몰라. MBN의 코미디 프로가 또 생길지도 몰라. 근데 겁도 나. 난 솔직히 좀 겁도 나. 겁이 난다고? 그렇지 않아? 나는 겁이 안 나. 아, 그래? 나는 겁이 안 나. 자신감 뿜뿜이네. 나는 아직 그게 있어.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설 자리가 좁아진 개그맨들. 감사하게도 또 이 가게가 이렇게 되니까 또 뭐 쇼호스트 쪽에서 또 나를 좀 그봐. 찾아주더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일을 하고는 있는데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 조금 자영업이든 사업적인 거는 한 2년 정도는 안 하고 그냥 방송이나 행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지내려고. 당분간은 쇼 호스트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할 계획이라는 김시덕. 그의 바람대로
개그맨으로 다시 무대에 설 날이 오게 될까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끔 쉼표도 필요한 법. 이것도 뿌려야죠. 이거 뿌려야 돼? 맞나? 맞아? 맞겠지? 지금은 멈춰선 것이 아니라 재충전을 위해 잠시 머물러 있을 뿐. 와, 이거 우리가 만든 거 맞아요? 네, 만들어서 지금 구워져서 나옵니다. 이거 아니 만든 거는 우리가 만들고 다른 거 가져다 주신 거 아니죠? 보통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대로 구워져서 아 진짜요? 너무 이쁘게 됐는데? 어린 시절 그토록 그가 원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지금은 가족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맛있어. 다시 대중 앞에 돌아올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코미디언으로서 계속 살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제가 웃겼기 때문에 저기 저 밑바닥 가난한 9살 소년이 여기까지 기어 올라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라는 것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웃음을 발견했고 병마에도 꿋꿋하게 맞섰던 개그맨 김시덕. 우리에게 다시 웃음을 선물해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